비염은 유전인가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이걸 어느 정도 먹여도 괜찮은가요? 와, 이거 스테로이드 위험한 거 아니야? 애한테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뿌려? 충격적인 알레르기 체질을 더 유발시키는 약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되는 부분이죠. 비염과 알레르기에 대해서 오늘 서울 아산병원 권혁수 교수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싶은 비강부부차 스테로이드 선도사.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과 권혁수입니다. 와, 진짜.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네, 나오네요. 떠듬. 사실은 카메라 켜기 전에 네. 진중하게 해야 되는지 가볍게 해도 되는지 말씀 주시길래 제가 편하게 해도 된다 했더니 힙하게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힙합니다. 아유, 네.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염과 알레르기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건데요. 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사전에 부모님들께 무물보를 진행해봤어요. 무물보 뭔지 아세요? 무물보? 네. 무물보 모르겠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고민을 정말 몇백 개를 받았거든요. 네. 다 설명을 오늘 밤새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시작 전에 꼭 아셔야 될 게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 환자는 다 성인이죠. 성인인데 제가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을 다 달고 태어났어요. 네. 지금까지도 저는 흡입제, 스테로이드, 코 뿌리는 거 다 쓰고 우리 집 애들도 비염이 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올 때마다 외래 시간이 좀 길어져요. 왜냐면 걔네들이 안타까워서 더 길게 진료를 보다 보니까 네. 어른이 됐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애가 있다는 건 엄마가 있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아이들의 환경이 또 부모의 환경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네, 이거 좋습니다. 일단 들어주시고요. 네. OX인데요. 비염이랑 코감기랑 같은 거다. 이건 뭐 당연히 X. X죠. 다르다. 네, 그럼요. 차이가 있다. 완전 다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코감기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나요? 네, 우선은 코감기는 이제 웬만하면 1, 2주 만에 없어져요. 2주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고, 그 다음에 첫 주는 물처럼 나오거든요. 물 줄줄 흐르고 재채기도 하다가, 2주째 넘어가면서는 가래, 기침, 요런 쪽으로 가다가. 색깔에도 그게 있나요? 뭐 색감에 이제 부비동력 충격 생기면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누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감기도.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패턴으로 지나다 없어지는데, 어린이집 다니거나 학교 다니는 애들은 1년에 막 10번 이상 감기 들 수도 있거든요, 어린애들.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면 이게 비염, 감기 헷갈리는 건 무조건 많지만, 네. 패턴 자체가 어쨌든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이 아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는 거는 이제 감기일 가능성이 많고, 알레르기 비염은 기본적으로는 물처럼 나오는 게 대세고요. 그 다음에 재채기 하고, 그 다음에 애가 눈을 자꾸 이렇게 막 비벼요. 여기 있죠, 가운데. 네네. 이런데 여기는 이제 코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염이 있으면 여기가 특히 많이 가렵고, 눈도 다 가렵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애가 이런지 뭐 코를 자꾸 막 간절어서 이렇게 파단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되면은 좀 더 알레르기 비염 가능성이 많고, 얘가 패턴상 환절기나 어떤 특정 시즌에 더 심하다 그런 것들도 알레르기 비염 많죠. 근데 이제 분명 헷갈리는 거는 감기도 환절기에 심하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콧물 재채기, 물처럼 나오는 거, 눈가렴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 간대. 동반되면, 그리고 감기는 어쨌든 한 2주 간격으로 물 끈적 없어지고 물 끈적 이런 것들이 반복된 감기, 그렇게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비염 있는 애들이 또 감기가 걸리면은 네. 오래 가요. 원래 비염이 있으면서 감기가 또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염이 감기가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네. 그래서 이제 해야 부모님 되겠네요. 본인이 있으면 또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저 이거 다음 질문인데요. 그렇죠. 비염은 유전인가요? 비염은 이것도 유전이냐? 진짜 질문 많았어요. 그렇죠. 유전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약간 들 수 있는데 부모 중에 한 분이 알레르기 체질이 있다. 네.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애가 비염, 천식이 같이 될 확률이 50% 정도 돼요. 확률이 올라가는구나. 부모 2명 다 그러면 75%가 확 올라가네요.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영향이 굉장히 큰데,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면 애도 괜찮을 확률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부모가 없더라도 애가 생길 확률은 있는 거고, 아까 그러면은 그 후천적으로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그러면 환경에서 생길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떤 요인이 많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대기오염 많거나 그래요.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뭐 미세먼지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노출될 때 더 심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많은 균들에 대한 노출이 없을 때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더 많아요. 알레르기란 거는 우리가 선진국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르신들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역학조사해 보면 선진국에 굉장히 많고 오히려 개발지가 없어요. 깨끗하고 그렇죠. 환경이 좋은 그 곳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많은 균들을 잘 만나지 못하면 성숙하지가 못해요.
오히려 그럼 조금 노출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진국이 되면서 환경 자체가 너무 밀폐돼요. 그러면서 실내에 너무나 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야 미세먼지 많으니까 창문 닫아라 이러지만 사실 창문을 닫으면 집안에 있는 여기 곰팡이서부터 환기가 안 여기 되고. 화학물질, 진먼지 등의 가루 농도 엄청난 실내 환경 오염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어떤 밀폐된 공간도 위험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또 많이 먹는 거. 이것도 하나죠. 왜냐면은 식습관도 영향이 있고. 장내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내균, 장에 있는 몸속에 균들, 있는 똥에 네. 있는 균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다양한 균들이 많은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첨가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균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죽거나 성장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균들이 또 그런 가공식 먹어서 살아남지 죽는 못하고. 거예요. 그래서 그 야채도 많이 덜 먹게 되는 네. 거고. 더 나가서는 이제 항생제 쓰는 거. 막 자꾸 내가 균 얘기하잖아요. 네네. 항생제 자체가 많은 좋은 균들 죽이니까. 이거 항생제도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항생 어릴 때 많이 쓰면 알레르기가 잘 생겨요. 그러면 그 항생제라는 게 먹는 것도 포함이 되는 먹는 항생제. 먹는 그래서 아기 때 이제 항생제. 자꾸 병원 가서 항생제 많이 먹는다? 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알레르기 체질을 더 유발시키는 약이 또 하나 있어요. 항생제 말고 항생제 또 말고. 바로 타이레놀이에요. 아. 아세트아미노펜. 많이 먹는 게 부르펜이잖아요. 네네네. 이부프로펜. 이거는 이제 네.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해열, 소염, 진통 다 되는 거고,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 효과만 빼고 해열 진통이 되는 건데, 부르펜 같은 경우는 속쓰림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타이레놀이 속쓰림도 없고 해서 이걸 먹이는데,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그 성분 자체가 들어갔을 때 몸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유발시켜요. 네.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시키는 거죠. 네. 그런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면서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줘서 실제 어릴 때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많이 먹을 때 이런 알레르기나 천식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에 그거 있었거든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걱정이 큰데 이걸 어느 정도 먹여도 괜찮은가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한 걱정 때문에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네. 같은 경우는 우리 애한테 이런 걸 먹일 수 있어? 애한테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뿌려? 뭐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애를 더 나쁘게 하는 거다. 그 걱정이. 그걸 꼭 어머님께서 아셔야 돼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제일 중요한 거 1순위를 따지자면요. 바로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예요. 뿌리는 거요? 뿌리는 거. 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하면 엄마들이 벌써 와, 스테로이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실제로 많은 소아과 선생님들이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거 스테로이드 쓰면은 이거 좀 부작용 생길까? 의사들도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또 괜찮다고 하는 10명 만나다가 한 명, 이거 위험한데 한마디 듣고 또 못 난리 쓰게 났어요, 되고. 맘카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쓰게 되는 네네. 건데 아까도 제가 시작할 것처럼 저는 비강분 스테로이드 전도사 여러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도 설명해 줘서 왔습니다. 이거 하려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비강분 스테로이드는 첫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삼켜도 뿌려서 꿀꺽 삼키잖아요. 네. 그거 삼켜도 간에서 99% 없어져 분해되는 거다. 아. 전신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코 안에 빨간 점막, 우리 점막이란 건 여기 입안 이 빨간 부드러운 촉촉한 그게 코에도 있는데 그게 똑같이 빨갛게 보면서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거기서 진물 나오고 대책이 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를 안 하면은 그게 두꺼워지고 흉터가 생긴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하는 안 하면은 나빠지는 건 100%고 그러니까 하면은 그 점막이 촉촉하고 얇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코가 구멍 뻥 뚫리고 망가진다 전혀 낭설이 있겠고요. 전 세계 알레르기 학회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 약은 코에 뿌리는 비강분 스테로이드고 미국 FDA에서는 이걸 만 2세부터 허가가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은 이제 한 번 뿌리죠. 칙칙.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른 칙칙 청소년 때문에 이렇게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갖는 게 어머니들의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항히스타민제인데 항히스타민제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병원 가서 감기약으로 먹는 거는 뭐 코미 시럽도 있고 뭐 액티피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종합감기약 시럽에 들어있는 거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예요. 거기에 있는 그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알레르기 때도 도움은 되지만 얘가 부작용이 많아요. 먹으면 졸렸고 입 마르고 사실은 뇌를 통과하기 때문에 어릴 때 장기적으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네.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장기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다고 생각 안 네. 돼요. 그리고 1세 이하, 만 1세 이하에게 언니나 오빠가 감기약을 먹었어. 콧물 시럽. 그러니까 애가 막 콧물 나고 막 이러니까 같이 약만 조금 해갖고 먹이지. 절대로 안 된다. 아. 큰 애들은 졸립지만 한두 살짜리 애들은 먹었을 때 오히려 뇌에서 반대 방향이 나타나서 애가 흥분하고 보채고 각성이 되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절대로 1세나 2세 미만에게는 1세당에서 먹으면 안 된다. 겁을 들였지만 이건 지금 1세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세대는 건 어떠냐? 2세대는 너무 안전해요. 여기서부터는 또 반전이죠. 그래서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어도 너무나 안전하다.
그래서 저 부모들한테 평생 먹어도 안전한 약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2세대도 약간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약 찾으시면 돼요.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세트리진이라고 해서 지르텍이라는 약이 있고 약국에서 팔죠. 두 번째는 로라타딘. 네. 대표적인 상품이 클라리틴이에요. 클라리틴. 네. 이것도 약국에서 팔고요. 세 번째가 팩소페나딘. 알레그라가 대표적인 약이 여러 상품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일반 약으로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안 졸려온 약 순을 매기면은 팩소페나딘, 알레그라죠. 거의 안 졸렸습니다. 애들에게 만약에 순수한 알레르기 병이다. 네. 이럴 때는 그냥 알레그라 이런 거. 병원에 가면 이런 것들을 처방해 주는 거죠. 뭐 보통 그렇죠. 보통. 그럼 알레그라. 그다음에 안 졸려 약이 로라타딘, 클라리틴. 세 번째가 이제 세트리진, 지르텍으로 대표되는 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이 먹고 지르텍 같은 건 시럽 약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은 약들을 안전해요. 비염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먹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주 또 좋은 질문. 그래서 이제 플래닝을 짜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진먼지 진드기, 개고양 알레르기 1년 내내 비염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제일 좋은 약 뭐라 그랬어요? 스테로이드. 비강공 스테로이드. 네, 바로 그거. 스테로이드. 너 빨리 하면 모르겠죠? 비강, 코에 뿌리는? 부리는 스테로이드. 이거를 매일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처방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처방전 꼭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고. 그게 이제 맹점인 거죠. 아. 하나 있으면 한 달 쓰거든요. 그걸 꼭 처방해서 매일매일 뿌려야 되는 거고 아까 스테로이드 부작용 걱정 안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를 뿌리면 오늘 효과가 없어요. 오늘 뿌리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쓰다가 90%의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버려져요. 왜? 심할 때 뿌려보고 효과 없어서 버리고. 네. 근데 얘는 매일 꾸준히 써야지 1, 2주 있다가 최대 효과가 나요. 아. 누적 효과. 그 약국에서 파는 네. 오트리빈, 화이트에 코 뻥 뚫어주는 스프레이도 있잖아요. 에피 점액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은 오늘 뿌리면 코가 뻥 뚫리는 약이지만 걔는 오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몸에 안 좋고. 맞아, 일주일만 맞아요.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처방받는 나자 스프레이는 꾸준히 써야 돼요. 오늘 효과 기대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걸 꾸준히 쓰면서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심할 때 그때 이제 2세대 항히스타민. 아까 그 제일 졸리지 않은 팩소페나딘이라는 약은 3세대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런 약들을 증상이 있을 때 먹는 거고 증상이 없는 날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걸 열심히 써서 항히스타민제가 먹을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죠? 네네. 보통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코에 뿌리는 그 스테로이드 나잘 스프레이는 마치 얼굴에 바르는 세럼, 에센스, 또는 토너 이런 관리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매일매일. 없으라고 관리 예방 그 다음에 뭐 났을 때 진정을 크림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비비크림 발라서 가리 이게 항히스타민제다. 그런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걸 할 필요 없게끔 관리를 하는 것처럼 네. 코에 열심히 뿌려서 항히스타민제를 가끔 쓸 일이 별로 없게끔 하는 거다. 비염이라는 게 진단을 어떻게 받나요? 병원을 가면은요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모든 게 다 알레르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먼지, 꽃가루, 곰팡이, 개털, 고양이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죠. 그때 하는 검사가 혈액 검사 또는 피부 시험이 있어요. 네. 진먼지, 액기스 떨어뜨리고 바늘로 똑 찔러서 네. 두드레기 올라오는지 보는 건데 위험하지는 않고 아프지는 않은데 따끔하니까 네. 보통 5세 미만 애들은 무서워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5세 이상, 유치원 이상 하는 애들은 충분히 등에다 이제 피부 시험을 해볼 수가 있고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얘가 정확도는 좀 더 높아요. 아. 피부 시험이. 네. 그래서 훨씬 더 정확도는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하는 게 좋지만 동네 병원에서는 보통 혈액 검사를 위주로 하죠. 혈액 검사라면 보통은 60에서 한 100개 정도의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 수 쫙 있는.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애기들도 할 수 있고 네. 피만 뽑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알 수 있고 피부 시험보다 정확도는 약간은 떨어지지만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통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